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웬일인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코스피 코스닥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1%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 코스닥은 2%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무려 5% 급등이 나왔다면 이틀 동안에 무려 7% 이상의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난했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개별 이슈를 달고 있는 고려아연 이 종목만 8%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 업종을 꼽아본다면 배터리 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쪽은 오늘 흐름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좋지 못했었고 또 코스닥은 얼핏 보니까 바이오주들 이쪽이 그나마 시장 대비 좋지 못했었고 그 외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우선은 이틀 연속으로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이틀 동안에 6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기관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 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양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대기하고 있던 개인들의 매수세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전날과 동일한 가격으로 마무리되었고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오늘 네이버도 4%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한미반도체, 현대중공업, KB금융,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l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도 미국 증시는 다소 조용한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그 때문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용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전날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0.3%였고 다우지수도 거의 비슷했었죠. 반면에 반도체 지수는 2.5% 급락이 나오면서 확실히 전체 시장 대비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갈 수만 없는 만큼 이것도 주봉상으로 본다면 주봉상 60일선 있죠? 여기 빨간색 선이에요. 그 추세를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도였죠? 그때 한번 터치하고 나서 2번, 3번, 지금이 거의 4번째 정도? 만약에 정말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만간 에너지를 응축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의 전망을 보면 다소 그렇게 전망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TSMC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여전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나오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새롭게 생긴다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미국 시장의 반도체 지수 주봉상의 62평선을 깨지 않고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점을 첫 번째로 보시고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전망 지난 하반기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죠. 하지만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전망 쪽으로 이 전망 자체가 바뀔 수가 있고 자, 그렇다는 것은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쯤에 5만원이 깨지고 나서 절대적으로 그 위치를 또 이탈하진 않고 있죠. 저점을 찍고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 이어졌거든요. 과거에는 항상 저점을 이렇게 한번 이탈하면 그 저점을 깨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또 깨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그 저점을 찍고 나서 아무리 뭐 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 그 저점을 깨지 않고 그 윗부분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메이저 세력들도 지금의 가격대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주가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재성 재료가 있을 때 그때 꼭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본다면 지난번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역배열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죠.
하지만 이번에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을 이제는 높여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직전 고점 한 58,000원 부근이죠. 여기를 뭐 강하게 돌파한다면 역배열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조금 더 강하게 신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은 긴 흐름 속에서 내년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저점 부근,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그림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또 고점도 높여가는 역배열 속에서 헤드앤숄더 패턴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공통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보려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 제가 주봉상으로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로 그 추세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응축함으로써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지금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니케이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약보합이죠. 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중국 증시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요. 내년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흐름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들이 몇 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화장품 관련주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때는 화장품 관련주였으면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텐베거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중국 비중으로 많은 화장품들이 수출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은 중국 매출 비중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일본, 미국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 10년 전에 랠리를 이끌었었던 중국 시장이 더해진다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이 조금 실린다면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 두 번째는 엔터 기업들이 있겠죠. 엔터 기업들도 대표적인 중국 내수 관련주로서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만큼 엔터주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강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건설업이 조금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맥락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이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재료를 한 가지 살펴보면 오늘은 양자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양자 관련주는 시총이 조금은 낮은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 KCS, 우리넷, 우리로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양자 관련주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은 여기 14년 걸리는 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 14년이라는 것이 10의 25승, 즉 1조가 10의 12승이거든요. 그런데 10의 25승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게 구글에서 양자컴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기간적인 부분은 조금은 의문이 생겨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컴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고, 결국은 양자 컴퓨터도 어떻게 본다면 AI의 파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양자컴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해도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시선들이 다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맥락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계엄 사태로 주가에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쩌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루닛도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물론 네이버도 있고요. 또 카카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어쨌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주식을 많이 투자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켜볼 수 있는 지표들은 명확하게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번째는 지수 흐름이 좋던 나쁘던 시장보다 어떤 업종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고요. 또 세 번째로 조금은 큰 종목이라면 수급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지수에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대체적으로 견조하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조정은 나왔었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대체적으로 1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을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꼭 세워두시고 지금 시장 흐름 대비 어떤 업종들의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끝나고 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있죠. 어떤 업종들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고 또 어떤 이슈를 달고 있는지 이런 내용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이틀 동안 또 좋은 흐름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